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다음 해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출생아 수가 줄은 걸로 돼 있습니다. 그 이유가 이제 공포 때문에 생긴 낙태 현상이었고요. 실질적으로는 독일은 물론 지금도 이제 세슘을 측정하면 오염된 건 나오지만 실제로 그 양은 굉장히 자연 방사선에 비해 미미합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한테는 태아들한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이거는 이제 방사선에 대한 공포와 무지 때문에 생긴 살해 행위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. 그 우리가 기형을 낳을 정도면 상당히 선량이 많아야 됩니다. 적어도 한 1000mS라는 굉장히 고설량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번에 일본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그 이제 작업 종사자들 원전 안에 있던 종사자들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정도의 양이거든요. 체르노빌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다가 한 28명 정도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인 거죠.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안에서 이제 정말 아이를 임신하신 분이 그 근무하다가 이제 사고를 당했다. 그 정도 이제 기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기형이 이제 생기는 건 보통 한 1000mS에서 생기고요. 100mS 이하에서는 확률을 올리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mS라는 건 CT 한 10장 정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우리가 병원을 가다가 내가 임신한지 모르고 무슨 검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엑스레이라든지 CT라든지 이런 거 태아에 받았다. 그러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. 이제 애를 유산해야 되느냐. 근데 많은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방사선에 대해서 교육을 의대에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위험하고 안전하고 그런 거를 잘 모르는 건 일반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CT를 찍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? 뭐 유산해야 되나 하면 이제 대부분 의사분들은 같이 걱정을 해줍니다. 이게 그러니까 더 문제인 거죠.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심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. 방사선 단위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죠. 사실은 이제 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. 단위가 굉장히 다르고요. 이제 베크렐이라는 단위도 있고, 그 다음에 미리시버트라는 단위 있고, 미리그레이라는 단위도 있고,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제 방사선 원이 있죠. 그러니까 방사선 물질을 내가 먹지 않으면 난 방사선을 받지 않습니다. 방사선 선 원이라는 게 이제 베크렐 단위입니다. 그게 많으면 가까이 있으면 내가 피폭을 받는 거고, 내가 먹으면 더 피폭을 받는 거지만, 그게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저 멀리 있으면 뭐 나한테 영향 안 주는 것처럼 방사선 선 원의 단위가 베크렐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제를 할 때는 이제 뭐 수입품이라든지 이런 걸 측정할 때는 방사선 원을 이제 통제를 하는 거고요. 내가 얼마나 피해를 받느냐, 내가 실제로 암 발생 확률이 얼마나 올려졌는지는 미리시버트로 나뉘게 되겠죠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게 외부 피폭 1mS랑 내가 이제 음식물을 이제 먹었을 때 1mS가 영향이 다르다 이렇게 뭐 내가 먹은 거는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내가 먹었을 때는 내 몸에 축적되는든지 아니면 내가 평생 동안 받는 방사선 양을 다 계산해서 만든 게 1mS입니다. 그래서 1mS라는 게 아까 이제 100mS 확률 0.5% 이렇게 암 확률이 나온 게 아무리 이제 뭐 소량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게 방광이 굉장히 길어서 우리 몸에 많이 남는다 그러면 그거는 미리시버트로 환산할 때 굉장히 높게 같은 베크렐이지만 높게 환산이 되는 것이죠. 그건 과학적으로 다 계산이 돼 있어서 내가 피해받는 거는 미리시버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미리그레이하고 미리시버트는 굉장히 같은 값으로 보통 그 이유가 뭐냐면요. 암 발생 확률로 따지게 되면 내 장기마다 다 다릅니다. 예를 들어서 유방이 받으면 암 발생 확률이 높지만 내 손이 똑같은 방사선 양을 받으면 여기는 암이 발생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. 그래서 같은 1mg는 에너지 단위이기 때문에 같은 1mg를 받았다 하더라도 가슴에서 받았을 때 암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리시버트로 환산하면 그러면 더 높게 올라가죠.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제 아시는 거는 이제 내가 받는 양은 미리시버트다. 그 다음에 방사선이 있는 그 물질 자체의 양은 베크렐이다.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됩니다. 라돈이 이제 침대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고 이제 침대를 다 수거해 가니까 사람들은 이제 뭐 안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. 그 가장 많이 나온 침대 같은 경우는 이제 60베크렐 정도의 라돈이 나왔는데 우리가 집에서 살면서 이제 받는 양은 어떤 집은 50 나오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150 나오는 집 있고 어떤 집은 1000이 넘는 집도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라돈 침대보다는 훨씬 더 높은 집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꽤 있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같은 경우도 150 정도 나오는 날이 있으니까 높은 날은 높게 나옵니다. 근데 그거는 이제 어차피 뭐 콘크리트라든지 지하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자연 방사선인 것이고요. 이 통제는 결국은 이제 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환기를 하면 금방 확 떨어지거든요. 다른 공기 중에 없으니까요. 라돈은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암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. 왜냐하면 이게 라돈이 우리 몸에 이제 가스 형태로 들어올 때는 전혀 영향을 안 주는데 라돈은 폴륨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. 그럴 경우에는 이제 먼지에 붙어서 이제 우리 몸에 폐로 들어오고 그 먼지는 이제 폐포에 이제 쌓여 있습니다. 그래서 폐 외에 다른 장기로 가진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폐암만 증가를
증가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. 그 다음에 얼마나 이게 위험한가? 이제 평생 그런 라돈을 한 150 정도를 유지하는 데 집에서 계속 산다, 계속 들이마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보통 저같이 이제 비흡연자는 이제 원래 0.5%의 폐암 확률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게 한 1% 정도 이제 증가합니다. 근데 담배 피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25% 정도의 이제 확률이 있는데 그게 35%로 10%나 늘리게 되는 거죠. 왜냐하면 담배 피시는 분은 그만큼 이제 폐가 유전적으로 돌연변이가 많이 일어난 상태에서 또 이제 방사능이 또 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. 그래서 라돈은 자연 방사선이지만 여전히 폐암을 일으키는 거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인공방사선, 극미량 인공방사선만 신경 쓰고 오히려 평상시에 많이 받고 있는 라돈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침대만 없어지면 라돈을 마치 안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.